10,000원 빵 이랬더니 몰빵 이렇게. 예. 자, 한동훈 이야기를 한번 가봅니다. 한동훈이 이게 내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난 100일밖에 안 됐다. 100일도 안 됐는데 내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었어요. 이건 저한테 책임이 있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네, 이중부정은 긍정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기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거야. 정말 얘는 옛날 요거 하는 것처럼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국가 비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예. 보통요. 국민의힘이 정권을 교체하고 나서 당대표 몇 번 바꿨어요. 이준석이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면 최소한 총선 앞두고 비대위원장은 뭔가 경륜이 있고 국민한테 비호감 안 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임명된 것 자체가 극우 지지층을 향한 제스처였단 말이에요. 그냥 막 이재명 때리고 그런 짓만 해왔던 애가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한동훈이를 비대위원장 앉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무리수였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오죽하면 기자들이 진료한다고 할 정도로 같은 맨날 이야기하고 선거장 나가면은 메시지 낼 게 없으니까 3분 이상 연설을 못하고 혼자 셀카 하나 찍고 자빠졌고 이랬던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유세차나 무대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솔직히 인간적인 좀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내가 지금 이 문장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당황하고 있는 게 너무 몸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 그제 말했던 이게 저한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저게 무슨 멘탈일까? 관종들의 멘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그 영역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전혀 없는 뜻이에요. 거죠. 더군다나 얘는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에요. 저 말 자체도 틀렸고. 그렇죠. 인사검증까지 했단 사람인데 저런 식으로 회피하니까 더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무능하고 폭정하느라고 이 무능에는 무능한 장관들까지 포함시키는 거고요. 이 상황에 책임이 나한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관종 캐릭터여서 그렇다고 봐요. 이 중에 나는 나 홀로 책임 없는 사람. 내가 나왔잖아. 니들 구하러 나왔잖아. 그 느낌 있잖아요. 이수정 교수가 선거에 안 나와도 충분히 먹고 사는 사람이란 거 똑같은 맥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너무 복합적으로 후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치 혐오, 인간 혐오, 자기 혐오, 그 혐오란 혐오는 진짜 한 방에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가슴 아픈 건 자기 혐오까지 있는 사람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한동훈을 바라보고 지금 같이 움직여야 되는 주변 사람들, 그 후보들도 다 같이 자기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한동훈이는 지금 멘탈이 나가 있어요. 보면은 선거 진다고 올라오죠. 국민의힘에서 진짜로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 당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안 준대요. 못 주는 거겠죠. 네, 그렇다고 하죠.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한동훈은 그 상황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조국 대표의 말을 좀 시원하게 한다든지 이재명 대표가 간절하게 한다든지 여기에 엄청 몰려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 깜냥 안 되는 애가. 그러니까 그 보수신문에 나온 그 장면 있잖아요. 그 편의점에서 한동훈이 그 라면 좀 처먹는 이렇게 거? 라면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보수신문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쟤들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그 표정에서, 그러니까 내일을 다짐하는 화이팅인지. 맞아. 아 진짜 오늘 하루가 드디어 끝났다고 하는 그 안도감인지 딱 보면 보이는 거잖아. 보면 그 컵라면 먹는 것도 골 때리는 거예요. 그게 쇼잉이 안 보여요. 완전 쉬워져. 이재명 대표 왜 이동할 때 김밥 먹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시간 아껴가는 거지. 혼자 털레 편의점 가가지고 컵라면 먹고 자빠졌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당이야? 그건 일부러 그렇게 네. 만든 쇼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확실히 이런 건 있어요. 홍준표가 한동훈을 견제하는 거는 느껴져. 그 이유가. 다음은 나다. 그 다음은 나다. 야 셀카 찍는 시간에 담대한 메시지나 던져라.
실제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건 유승민,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검사 나부랭이들이 정권 잡은 거에 대한 그 같은 당내에서의 견제가 엄청 심한 거예요. 홍준표 그 SNS 한번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선대위원장인 거잖아. 봐봐봐 내용이 흔들리지 맙시다. 선거가 이번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졌어 이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핑계나 될 생각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다 하고도 지면 깨끗이 승복하고 남탓 말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집시다. 동훈이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전매 졌어 이미. 그 사이 각종 사건 사고에도 책임진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막 겨냥하고 대선놀이 하지 마시고 총선에 집중합시다.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세요. 셀카쇼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닙니다. 정치는 진심과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저 긴 문장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나는 선거 안 하지롱 이겁니다. 그리고 넌 동훈이 너는 깜냥이 안 돼.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의 진심. 실제로 그 저 셀카 찍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고요. 한두 번 이벤트로 그럴 수 저 있지만 사진은 진짜 볼 때마다 웃깁니다. 이번 대선을 상징하는 거예요. 셀카 찍다가 이원모에 그냥 뺨을 날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윤석열이 저거 보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 소중이를 저렇게. 더 기괴한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씨. 아니 진짜 셀카에 너무 목숨을 걸어가지고 옆에 후보들은 진짜 제끼고 지 셀카에 지금 저렇게 뭐 하자는 걸까요? 아 진짜 너무 추하더라고요 저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자기 셀카가 진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왜 그저 젊은 애들 음식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사진부터 찍는 거랑 그 다른 거야. 내가 이만큼 많이 돌아다닐 때 이 이야기야 뭐야? 그러니까 저 셀카를 찍어서 가져간 사람은 과연 그 저녁에 밥 먹으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할까요? 나 한동훈이랑 셀카 찍었다고 그리고 자랑할까요? 저 유세중인 후보 3명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서성이는 걸 보세요. 좀 있으면 눕겠다 이제 아주. 아유. 아 진짜 추합니다. 아니 정말. 이재명 대표가 저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유. 조중동이 뭐라 그럴 거야. 전 진짜 관종병입니다 진짜.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성관이 사무총장의 윤석열의 동기를 그냥 짱 박아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관이를 못 믿겠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실제로 부정선거보다는요. 성관이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후보들을 다르게 대하면서 뭔가 박빙이었을 경우엔 성관이가 영향을 주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한동훈이 저번에 그 마이크 잡고 불법 선거운동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 판단을 미루고 있어요. 대구 선관위가. 명백한 불법인데. 그것도 핑계가 너무 웃겨요. 경찰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차님은 왜 선관위 갔습니까? 내 말이 경찰에도 아니 똑같이 그 고발이 된 건데. 나도 경찰서랑 선관위 가야 되는데 선관위가 먼저 불러서 벌써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사를 보류하고 있어.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반대로요. 도봉의 안기령 후보. 그 다른 것도 없어요. 거기 노래방 같은 곳이야. 노래 한 곡 했다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잘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경찰에 넘겼어. 이건 주의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악의가 없었잖아요. 엉겹결에 경황에 잘 부탁드립니다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경찰에 자료를 다 넘겼어. 그 노래를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래 못하는 사람이 저런 공개된 데서 노래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인사차 한 이야기인데. 이제 또 문제가 됐던 또 한 장면은 사실 오기영 그 이제 후보의 사무실에서 또 마이크 잡고 이 부분이기는 한데 저 때는 좀 이제 처음이고 하니까 좀 사전에 좀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양문석 후보의 저 새마을금고 대출 이야기. 요거를 지금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갔어요. 검사역을 파견을 했어. 조사한다고. 문제는 총선 전에 이 결과를 발표할 거냐 말 거냐인데 지금 하는 짓 보면은 총선 전에 발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빨리 해요? 그러니까 저게 금감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너무 좀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한테 실제로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쳐요.
진짜 그런 사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선거하고 상관없이 선거 일정과 상관없이 저 양문석 그 후보에 대한 대출 문제는 그대로 자기 내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 기관에 절차대로 하면 되지. 저렇게 금감원에서 급파해가지고 뭐 급하게 조사하고 그렇게 할 일입니까 저게? 내 말이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양문석 후보가 뭐 이제 이거 그 기부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저거 잘못한 거라고 봐요. 저도 저도요. 진짜 너무 화납니다. 아니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양문석 후보의 메시지는 어디서 끝났으면 되냐면 새마을금고에서 정상적 대출을 받은 거 맞다. 네. 나머지 허위 사실은 조선일보 등 고소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게 기부한다 그래서 저쪽이 멈출 애들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한동훈 이런 사실과 상관없이 유세장 가가지고 저거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계속 씹을씹을 하는 거야. 네. 핵심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새마을금고가 먼저 제안을 했고 담보에 입각해서 정상적 진행했다 하면 끝나는 거야. 저거 판을 흔들 수가 없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어떤 은행이 담보가 있는데 대출 쉽게 해줘요. 그렇죠. 담보가 예를 들면- 있잖아. 예를 들면 10억짜리든 20억짜리든 담보가 있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이자 따박따박 받아 먹는 걸로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저쪽에서는 대학생 딸 11억 대출 이거 두 개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데 대출에서 담보가 있으면은 그게 받는 명의자가 대학생 딸이든 70대 노인이든 누가 상관합니까? 그러니까 신용 대출이 아니고 담보 대출인데 뭔 네.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이제 막 흔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의 대응이 아쉬운 게 그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 그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거나 안 맞는 대로 사과하면 되는 거지. 그걸 그 집을 팔아가지고 기부하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민주당 후보들은 돈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앞에 윤희숙 땅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희숙이 명백하게 토지 관련해서 잘못을 했었기 때문에 그 땅을 팔고 나머지를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양문석 후보는 지금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왜 흔든다고 해서 아파트를 팔고 남으면 또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 기부한다고 해서 흔들지 않는 거 아닌데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 안 되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끝내면 돼. 아니 양문석 후보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무슨 잔고 증명을 위조하기를 했습니까? 그렇지. 김건희 엄마처럼. 네. 아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꼬투리 잡을 게 없고 심판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거세니까 민주당 후보들 막 갖고 흔들잖아요. 양문석 뭐 김준혁 이야기하는데 신경 쓰실 필요 없어. 판을 바꿀 만한 이슈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도 공중파 라디오에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냐면 아니,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상은 대출이 되지 않았는데 양문석이 15억 이상 대출을 받았다는 건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보시는 거 알겠지만 대출은 11억을 받았어요. 15억도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팩트를 가지고 양문석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어떤 이슈도 윤석열 심판 이슈를 못 이기더라. 세 발의 피. 미동도 안 해요. 근데 한겨레 같은 데서 타이틀라인이 뭔지 알아요? 양문석 논란 열석 날아갈라. 지금 그런 선거 아니라니까 기자라고 하는 사람 수준 좀 높이세요. 여론조사를 쭉 보면 윤석열 심판 여론이 어마어마해서 이런 논란 정도로는 표심에 영향을 안 끼친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셀카 하나 찍는 동훈 이야기